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시장 흐름, 여전히, 어려움이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어제 우리가 많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쵸?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저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선행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아침부터 굉장히 좀 마음을 졸였습니다만, 일단, 연속적인 어떤 폭락의 흐름은 조금 이제, 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미 증시의 선물도 강세로 현재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시장 전반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쏟아지는 연속적으로 막 쏟아지는 과거의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럴 때처럼 뭐 하루에 뭐 100포인트 가깝게 계속 며칠 연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어제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그렇게 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면서 상당히 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이 모처럼 만에 매수를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 방어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상대방가 장기를 둘 때 장군을 부르죠, 그죠? 우리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멍군을 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어떠한 악재, 아주 강력한 악재가 시장을 누르기 위한, 잡아먹기 위한 그런 어떤 장군을 계속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각국, 뭐 미국을 비롯한 중국, 우리나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조치를 취할 어떠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계속해서 멍군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계속해서 악재가 시장을 밀어낼 수 있는, 뭐 유가 폭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금융 상품매까지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위험 어떠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DLF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장군을 외치면 뭐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멍군을 외치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런 어떤 최악의 사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상 초유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강력한, 그죠? 뭐 정부에서 뭐 자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력한 대응으로 맞선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굉장히 큰 악재를, 그죠? 사실 쉽진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겨내고 시장 회복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맞진 않아요. 그렇죠? 뭐 내일 주가가 오르는지 내일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해 하시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 뭐 단기가 될지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게 갈 것 같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방향성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한 만큼 더욱더 강력한 어떤 대책, 강구 이런 대응 방안으로 맞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죠. 기존에 이어졌던 어떠한 메가 트렌드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얘기를 좀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심하면 주사도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까지 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병이 걸렸다고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아예 죽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면 버려야죠. 지금이라도. 지금 뭐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도 막 비교를 많이 해요. 그죠? 사실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 죽지는 않았잖아요. 결국 살아났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랑 비교하는 건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금융위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뭐 고도화된 어떤 뭐 약도 마찬가지고, 수술 어떤 기법,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쪽에서 장군을 외치면 얼마든지 멍군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보면 글쎄요, 내일 또 주가가 또 떨어져서 더욱더 낙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일 또 큰 폭으로 반등해서 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이건 몰라요, 여러분들. 저항상으로 봤을 때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든 뭐 또 유럽이든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어때요? 어제 하락한 그런 부분만큼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금 약 한 3.6% 정도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만큼을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낙폭은 줄이는 그런 반등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약이나 주사라든가 각종 처방 내지는 뭐 수술 또 감행을 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나 이 어떤 사태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 또 아니면 관리 능력 또 대처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각 정부에 특히 또 금융과 관련된 어떤 관계자들의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관리 능력을 우리가 한번 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과거 금융위기랑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 물론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죠? 사상 초유의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 금융위기처럼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글로벌 경기 침체.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글로벌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정부의 어떤 정책, 지금 제일 그래도 겁나는 게 뭐냐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장이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과거에 어떠한 다른 어떤 사태와는 좀 다르다. 좀 비교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상품 공급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은 이 감염 확산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또 그죠? 방역 다 하고 또 공장 또 새롭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확진자 수라든가 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씩 줄고 있어요. 물론 더 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 뭐 상품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정만 되게 되면 진정이 지금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진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소비 위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만 하게 되면 그죠? 각국 정부의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그걸 총동원해서 수요를 자극시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도 글로벌 경기 또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 길면 2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렇죠. 생산이라든가 또 소비도 많이 위축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진정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그렇죠. 급냉했던 그런 시점에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V자로 밀렸다가 V자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태만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그런 정책들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경기 회복의 어떤 탄력성은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조 추경, 그죠? 이게 부족하면 또 추가로 그죠?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0.5%포인트 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때요? 그죠? 네, 90조 긴급 유동성을 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걸로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동원을 할 겁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GDP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34조 위안을 공급한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게끔 안 둘 거예요. 각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그 사태 흐름 이런 부분이 일단 너무 여러분들 비관만 할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와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단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차트 지금 보기가 사실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죠?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다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죠? 이게 뭐 추세가 바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 하지만 어제 음봉이어서 오늘 또 양봉으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병에 걸렸는데 막 나으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보다 낙폭이 더 심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 낙폭은 좀 저지가 됐다라는 점. 일단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상승 하락 종목수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은 일단 500개가 넘는 압도적인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깝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방 경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자,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오늘 1.8% 강세를 보여주면서 3,000포인트 살짝 밀렸는데 중국은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만큼은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굉장히 회복력이 빠르다. 이렇게 본다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국의 어떠한 금융당국에서는 엄청난 유동성, 그 사태의 심각성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또 지금 공급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사태가 진정이 되게 되면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어떤 힘든 고통을 또 과거로 치부해버리는, 그죠? 아, 그때 좀 힘들었었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자, 어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12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아니라 그죠? 매도. 엄청난 매도로 어제 1조 3천억, 오늘 거의 9,800억인가요? 거의 1조 가까운 이틀 연속 2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다시 1200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환율을 따라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을 그쵸? 먼저 선행지표가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싶진 않지만 미국 지수. 자, 이거는 뭐 잘 가다가 뭐 갑작스럽게 뭘 맞았다 그럴까요? 뭐 교통사고 당했다 그럴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어떤 뭐 지나가다 돌에 맞았다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 증시도 그래요. 만약에 이번 글로벌 악재가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2000년도 후반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즉 리세션과 무관한 그런 어떤 단기 하락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보통 미국 증시 그래요. 리세션하고 무관한 단기 하락은 항상 그랬습니다. 조정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또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아주 반등도 신속하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글로벌 리세션을 얘기할 때가 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그쵸, 단기적으로 잘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향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제 시작한다라고 봐도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했다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려고 하는 상황이고, 뭐 이태리라든가 유럽, 중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뭐 사태가 진정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향후 각국의 어떤 부양 의지, 시장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그런 의지만 강력하게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V자 반등 가능성, 주시자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경기도 V자 반등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글쎄요, 확진자 수가 또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또 집단 감염이 또 나와서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난 뭐 대구 경북 쪽에서 어떤 그 대량 또 감염 사태가 있었던 것을 또 어느 정도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어떤 충격보다는 크지 않을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PBR, 그죠? 순자산 가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약 0.8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자산 가치가 0.8배가 안 된 게 금융위기, 네? 그때, 아니면은 또 언제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무역 마찰, 무역 갈등, 작년 8월이었던가요? 그때 잠깐 PBR이 0.8배 정도 내려왔던 걸로 기억나고, 지금 또, 현재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희망이 없다면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군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투기적인 어떤 흐름이 좀 많아졌어요. 오늘도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 좀 떨어졌죠. 13% 떨어졌는데요. 시장의 어떠한 흐름, 만약에 시장이 회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시젠 같은 종목은 더 급락을 할 겁니다. 반대로 다시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시장이 또 밑으로 쳐진다면 뭐 시젠 같은 종목은 또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시장이 어떠한 그 흐름을 읽을 때 한번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삼는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투기성이 강해요. 오를 때는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그죠? 변동성도 크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지금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투기적인 매매는 절대 자제를 하자. 자, 그런 관점에서 시즌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은 그렇죠. 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됐어요. 그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셀트리온이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별로 탄력적이진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위치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은 그렇죠. 실적입니다. 그동안 또 제2의 도약기가 됐다. 그리고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36만원, 39만원까지 갔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5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제 18만원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 오늘 4% 올라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따라가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살 기회도 주겠죠. 이런 종목군들은 특히나 이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봐야 된다. 뭐 여타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5G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주도주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장이 정상화되게 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세잖아요, 이런 종목은. 물론 조정은 안 받을 수가 없죠. 워낙 단기적으로 2월 달에 달렸기 때문에 조정 좀 컸습니다만. 그죠? 또 HFR 같은 종목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탄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5G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RFHIC라는 종목 아시죠? 그죠? 이런 종목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얘는 신고가 종목이 아니라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그죠?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고개를 삐쭉 드는, 지난번에 좀 소개를 시켰던 네페스와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의 종목. 오늘 거래가 크게 붙었네요. 그죠?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RFHIC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까요? 야, 이 종목도 2차 전지인데요. 이 종목도 뭐 추세가 완전히 어제 같은 경우는 깨졌죠. 어제 흐름 볼까요?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인데 이건 매도 사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누구나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런 주도주급들은 그렇죠. 차트 갖고 설명하면 안 돼요. 오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자,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네페스도 마찬가지. 네페스는 좀 조정을 받았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급들 종목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결국은 플러스로 돌려줬어요. 장중에 보고 있으면 이거 팔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분봉을 보게 되면 오늘 많이 떨어졌었네요. 그렇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34,000원 아래까지 이어졌습니다만 결국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36,000원을 끊었네요. 이런 종목군들은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를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강해요. 조정도 짧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끝났나 보다 이걸 따라서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도주급들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너무 제가 강조를 해드려서 잔소리 같습니다만. 자, 아무튼 뭐 이 외에도 주도주급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도주급이 아닌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더 빠져요, 얘네들은. 그죠? 또 뭐 있나요? 조선주? 네, 더 빠진다는 얘기죠. 시장이 회복돼도 어려운 그런 업종들은 버리셔야 돼요. 금융주? 마찬가지. 더 빠진단 말이죠. 증권주 마찬가지. 은행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철강 마찬가지. 석유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안 봐도 뻔하죠. 주도주급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주도주가 아닌 거는 옮겨야죠. 잘 옮겨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장세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좋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흔들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 드리는데, 저 자체도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회사에 다른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지효 회장님이라든가, 또 이 소장님, 그죠? 그다음에 뭐 양호석 센터장님 많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자 고독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방송 하나 틀어놓고 뭐 TV 틀어놓고 한다고 해도 이 뭐라 그럴까 이 컨트롤 하기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추스리기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추스리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이런 난관을.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지금 뭐 수백 분이 계시는데 힘들지만 그렇게 좀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분들은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다면 가야죠. 그죠? 병에 걸려서 시한부야.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뭐 안락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을 얼마나 더 투입을 하느냐, 얼마나 더 그죠? 뭐 주사제를 더 강화하느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희망이 또 싹트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 VIP 한번 결정하셔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세 여러분들 내일을 또 대비해서 또 푹 쉬어야 되겠죠. 자, 주식공략TV 사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또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